재벌의 결혼식 날 그의 쌍둥이 아기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객들은 불편해하며 비명을 피하려고 귀를 막기 시작했다. 백만장자는 패닉에 빠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신부는 화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수줍은 청소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10초도 안 되어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라 호텔의 대연 회장은 올해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고급 난초와 백합으로 장식된 무대는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재계에 손꼽히는 기업인 태유는 재단 앞에서 신부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일부러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그녀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극적인 입장을 원했습니다. 태윤의 곁에는 그의 쌍둥이 자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딸 서하와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색과 금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쉬지 않고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모가 아이들을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예식장에 아기를 데려오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식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재단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이 중요한 순간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태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주례 목사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고 음악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긴장감이 연 회장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태윤과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연 회장 뒤편에서 태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연회팀 직원으로 샴페인 잔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성인 태윤은 대학에서 아동 발달학을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로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에는 단순한 떼가 아니라 진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의 쌍둥이를 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재단 쪽으로 걸어가 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아이들을 돌봐드려도 될까요? 아동 돌봄에 대해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유진이 즉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당신은 직원이잖아요. 자기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태윤은 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하객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서하와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식장 장식용 실크천을 가져와 아기띠처럼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능숙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예쁘게 잔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몇 분이 지나자 기적처럼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눈을 감더니 대운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쥔 채로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도윤도 조용해졌습니다. 연 회장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운은 조용히 재단에서 물러나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 회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주례 목사님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식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루가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히 대운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호텔 직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요했던 연 회장의 긴장감이 다시 흘렀습니다. 유진이 빠른 걸음으로 대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제 아이들을 만졌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직원이잖아요. 직원은 자기 일이나 해야죠. 분수를 지키세요. 대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윤의 오랜 친구이자 소아과 전문의인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잠깐만요. 저 젊은 분이 사용한 방법은 의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쌍둥이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건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아동 발달학을 공부하신 게 분명합니다. 유진은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아이들이 당신 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있나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유모를 고용한 거잖아요. 비싼 옷에 침이나 토사물이 묻으면 어떡해요?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될 여자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신부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태윤과 유진은 연 회장 옆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안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윤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저 이미지만 중요할 뿐이지.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때웠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대우는 여전히 아이들을 안고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혼란 속에 있다니.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태윤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결연했습니다. 태윤은 재단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하객은 놀라 입을 벌렸고 어떤 하객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태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태윤은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음식과 음악이 있으니 부디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아이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는 대운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차까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대운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든 쌍둥이를 안고 태윤을 따라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진혁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야, 친구.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야, 진짜. 하지만 대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 그녀의 삶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밖은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태윤의 검은색 에쿠스가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운은 조심스럽게 잠든 쌍둥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아기 카시트 벨트를 확인하며 서하와 도윤이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살폈습니다. 태윤은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쌍둥이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대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촌 동생에게 쌍둥이가 있어요. 제가 자주 돌봐주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태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제 유모가 오늘 사직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임시로라도요. 급여는 호텔 급여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대우는 놀라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대우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관리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대훈 씨,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행사 중에 제 위치를 이탈하다니 손님의 결혼식을 망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부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세탁실로 배치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다음엔 해고예요. 이ren. 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직원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연 회장은 여전히 음악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강태윤, 태성그룹 대표이사.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큰 회사 사장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정말 고용할까요? 한편 태윤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명품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끓이려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결혼식 취소가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계의 거물 강태윤 씨가 어제 결혼식 당일 갑작스럽게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신부인 유명 인플루언서 이유진 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부당하게 버림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태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아이들과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메이크업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물조차 아름답게 흘러내렸습니다. 댓글에는 동정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 힘내세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열이 나고 도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당황했습니다. 유모는 없고 아이들은 아프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 어제 그 여성 호텔 직원을 찾아줄 수 있나요? 이름은 박대훈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유는 서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젊은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운이 없다면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호텔 지하 세탁실은 습하고 답답했습니다. 대운은 하얀 침대 시트를 조용히 개고 있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다림판 옆에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이곳 아무도 보지 않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대운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대훈 씨시죠? 저는 강태윤 사장님의 비서 최민지라고 합니다. 대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사장님의 쌍둥이 자녀를 돌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시직으로 2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현재 호텔 급여의 3배이며 주당 40시간 보장됩니다. 원하신다면 사장님 댁에 머무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3배의 급여, 2주만. 그 돈이면 이번 달 등록금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아프다고 하셨죠? 대운이 물었습니다. 네, 서하가 열이 나고 있습니다. 유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많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대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작은 얼굴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재벌 집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곳은 그녀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밤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상의할 게 있어. 대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대우나 2주라면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마음을 주지 마. 넌 그저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정을 주면 나중에 네가 더 아플 거야. 알았어, 엄마. 그리고 대우나 항상 네 가치를 기억해.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지 마. 전화를 끊은 대우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우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 키를 건넸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집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에는 아기 음식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하가 계속 열이 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아이들 방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벽화가 있었고 천장에는 별 모양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디자이너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대운의 눈은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저귀 교환되는 벽 끝에 있어 물품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아기 침대는 에어컨 바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은 장식용일 뿐 아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우는 서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해열제는 있나요? 미지근한 물로 적신수건도 필요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모가 다 관리했거든요. 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몇 가지를 바꿔야 해요. 이 방은 아름답지만 아이들에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바꾸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집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과 실용성이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둘 다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이 2주 동안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아이들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우는 침대 위치를 옮겨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옆에는 필요한 모든 물품을 손이 닿는 곳에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장식품들은 높은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서하를 다시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태유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태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들도 편안해집니다. 부엌에서 태우는 간단한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낮잠 시간, 목욕 시간, 놀이 시간, 모든 것을 시간대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이메일로 캘린더 초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자녀들과의 아침 식사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태윤은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캘린더 알림을 보고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우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부엌을 밝게 비췄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태윤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침을 집에서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아이들에게 죽을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부엌은 정말 멋져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유아용 식탁 의자도 없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물건들도 아이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요. 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부엌은 요리사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걸 사올까요?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물건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봐야... 가세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태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을 함께 했다는 사실. 그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문가에 섰습니다. 태훈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서하와 도윤은 그녀 주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주걱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서하, 이걸 아빠한테 드려볼까? 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돌려 태윤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기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에 주걱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하가 주걱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서하야.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순간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그녀와 이야기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태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비싼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 회의가 있었어. 하지만 네 생각만 났단다. 서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빠의 목소리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윤도 기어와 태윤의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순간 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긴급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윤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밤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대우는 태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남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태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의 모습에 놀라 멈춰 섰습니다. 유리 탁자는 사라졌고 흰색 소파는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높은 선반에 있던 미술책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록달록한 그림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우는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윤을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때요, 이 공간? 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트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손님 방에 있었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더라고요. 여기가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도윤이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용감하게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아이는 비틀거리며 태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도윤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윤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금 걸은 거죠? 처음으로? 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몇 번 연습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기다렸나 봐요. 아빠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윤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을까요? 첫 미소, 첫 웃음, 처음 뒤집기,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운이 냉장고로 다가가 색종이로 만든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하루 일정이에요. 식사 시간, 낮잠 시간, 목욕 시간, 놀이 시간, 모든 게 블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태유는 일정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매우 세밀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가요? 네. 아기들은 규칙적인 일정 속에서 잘 자라요.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잘지 알면 안정감을 느껴요. 태유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목욕 시간이 곧 되네요. 맞아요. 같이 하실래요? 대운이 제안했습니다. 30분 후 태유는 욕실에서 완전히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물이 옷과 머리카락에 흠뻑 적셔졌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손으로 물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었고 도유는 오리 장난감을 붙잡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대우는 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항상 혼란스럽지만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목욕 후 대우는 거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책 읽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쪽 무릎에 서하를, 다른 쪽 무릎에 도윤을 앉혔습니다. 그림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캐릭터마다 다른 톤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시도해보세요. 대운이 태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태윤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목소리였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곧 그는 목소리를 바꿔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웃으며 책장을 만졌습니다. 책을 다 읽었을 때 두 아이는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침대에 눕혀주세요.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고 백색 소음을 켜주세요.
태훈이 안내했습니다. 태윤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는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방을 나왔을 때 태훈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태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성공을 쫓았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작은 손, 그들이 자신을 믿고 다가오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직접 전달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유진이 그를 상대로 공동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당하게 저를 아이들에게서 격리시켰습니다. 태윤은 황당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태윤이 쌍둥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유진이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게 언제죠? 태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주 전이요. 그때도 잠깐이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빴으니까요. 사진 촬영, 인터뷰, 드레스 피팅. 그러니까 이건 복수인 거예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거죠. 태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침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세요. 사진, 영상, 일정표. 당신이 주 양육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 당신이 함께한 순간들 모든 것을 남기세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하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작은 손은 떨렸지만 혼자 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불안정하게 일어서서 걸음마를 연습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이 부엌 바닥에 종이를 깔고 손가락 그림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알록달록한 물감에 손을 담가 마음껏 그렸습니다. 바닥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정부 은숙 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물감 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은숙 씨.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제가 곧 청소할게요. 은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 집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니 정말 좋네요. 예전에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태우는 은숙 씨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 씨, 가족분들은 잘 지내세요? 은숙 씨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건강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은 모든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태윤이 그녀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가에 섰습니다. 태윤이 쌍둥이와 깍꿍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며 깍꿍 하고 외쳤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순수하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태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에서 숨으세요. 태윤은 서툴지만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나오며 깍꿍 하고 외쳤습니다. 서하와 도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도윤은 너무 웃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태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줄 몰랐어요. 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웃음소리와 똑같아요. 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웃음은 당신에게서 왔어요. 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피, 그의 심장, 그의 영혼,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육권 청문회가 한 달 후에요. 태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저는 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집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차갑고 무미건조했던 벽들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쌍둥이의 사진들이 거실 벽을 장식했습니다. 서하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혼자 앉은 순간, 높은 선반에 놓여있던 디자인 상들은 창고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그림책이 채워졌습니다. 태윤은 매일 목욕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나 전화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매일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서하가 아빠라고 말하려고 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도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소셜미디어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매일같이 오래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서하와 도윤을 안고 있는 사진들. 그녀는 캡션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부당하게 떨어져 있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를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훈은 어느 날 저녁 태블릿으로 유진의 게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유진 씨의 소셜미디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직접 돌본 게 언제였죠?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출산 직후요. 그것도 잠깐. 그 후엔 곧바로 촬영장으로 갔어요. 몸매 복구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요. 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죠. 그들은 그녀가 보여주는 이미지만 봐요. 태윤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태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은 주요 투자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윤 씨, 우리는 당신의 회사와의 협력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공개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중요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태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평판 관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워지고 있어요. 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서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태훈이 그를 막았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잠깐 쉬세요. 아니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제 딸이에요. 그는 거실로 갔습니다. 서하가 악몽을 꾸고 깬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하야. 아빠가 여기 있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서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태윤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왔습니다. 태훈이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그 아이예요. 투자자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에요. 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그날 밤 태윤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판단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주, 태유는 또 다른 법률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의 주장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주 양육자였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부당하게 격리되기 전까지요. 태유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진은 거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그의 좌절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은숙 씨, 소아과 의사 선생님, 모든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진실은 증명될 거예요. 그날 오후 쌍둥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블록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도유는 공을 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바닥에 앉아 그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이걸 대운 언니한테 줄래? 대운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블록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태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서하의 첫 명확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대운이었습니다. 태유는 소파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대운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서하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대운은 발음하기 쉬운 소리예요. 띠과 소리가 아기들에게 쉽거든요.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태유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우는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운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이들 건강검진이 있어요. 제 회의와 시간이 겹쳐요. 당신이 데려가 주세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육권 재판을 위해서는 당신이 의료 검진에 참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법원에서 좋게 볼 거예요. 태유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태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유는 곧바로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태윤의 글씨였습니다. 아이들은 목욕을 마쳤습니다. 이야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태윤은 쪽지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태윤이 바닥에 앉아 서하와 도윤과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태윤이 문가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를 다시 잡았어요. 내일 병원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뒤로 가서 작은 포장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사과의 표시예요. 태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요리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컸어요. 하지만 항상 비어 있었죠. 부모님은 일로 바빴고 집에는 가정부들만 있었어요. 그들은 자주 바뀌었어요. 아무도 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은 배우고 있어요. 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여기 있으면 돼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아빠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력에서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태윤과 태우는 완벽한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에는 함께 재웠습니다. 태유는 회사 일을 더 많이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태윤이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에 대해 들려줄 수 있나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네요. 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랐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세 동생과 함께 살았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셨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우리를 키우셨죠. 힘들었지만 우리 집은 항상 따뜻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어요. 태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는 거군요. 가족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은 큰 집이나 비싼 물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순간에서 만들어져요. 그 평화로운 순간은 다음 날 아침 깨졌습니다. 태윤의 비서가 긴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유진 씨가 오늘 저녁 전국 방송 인터뷰에 나옵니다. 주제는 양육권 분쟁이에요.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태윤과 태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유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한 화장 대신 연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니트를 입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그 아이들.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저는 그저 다시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아이들에게서 격리시켰다고요? 네.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이후로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부모 소외예요. 태유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태우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중요한 건 판사가 진실을 볼 거라는 거예요. 저 연기가 아니라 사실을요. 하지만 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진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태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모든 약속을 취소할게요. 도윤을 놀이 모임에 데려가고 싶어요. 태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 아이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어요. 오후, 태유는 도윤을 데리고 지역 문화센터의 놀이 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부모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민재예요. 저기 파란 옷 입은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태윤은 서서히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요. 도윤은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공을 주고받고 블록을 쌓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윤은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 경영이사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 주 회의가. 태윤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화상으로요. 더 이상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윤이 서아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태윤은 딸에게 다가가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도윤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삶이요? 이런 삶이요. 여기 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전의 삶으로는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일상이 점점 더 안정되면서 태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는 진혁 선생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진혁은 결혼식 날부터 그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진혁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집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와,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군요. 식탁에는 대운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진혁이 쌍둥이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서하와 도윤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건강 상태도 완벽하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태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대운 씨 덕분이에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대운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태윤 씨가 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내뿐이었어요. 저녁 식사 내내 태윤과 대운 사이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끝내주고 눈빛만으로 소통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태윤과 대운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윤이 접시를 건네고 대운이 닦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손이 스쳤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대운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태윤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늦은 밤 태윤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 목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 럭셔리 호텔, 상업 빌딩, 모두 수익성 높은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폴더로 향했습니다. 공공주택 프로젝트. 수익은 적었지만 많은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급 프로젝트를 줄이고 공공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새벽 2시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양육권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태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대신 그는 대운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운 씨, 깨어 있나요? 네. 들어오세요. 태운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발달학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나왔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태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3주 후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요. 사진, 일정표, 의료 기록. 태운은 놀랐습니다. 예, 제가요? 네. 당신이 모든 걸 기록했잖아요. 당신이 제 아이들의 발달을 가장 잘 알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운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부터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려 할 때 태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태윤 씨, 네?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태윤은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태윤이 방을 나간 후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복도에서 태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리고 어쩌면 그 가족에는 대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청문회를 앞둔 2주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윤과 대운은 매일 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일정표, 진혁 선생님의 소견서, 은숙 씨의 증언. 모든 것이 태윤이 진정한 주 양육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쌍둥이는 날마다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하는 이제
몇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었고 도윤은 거의 혼자 걸었습니다. 이 집은 완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우는 대학 수업을 들으러 나갔습니다. 태유는 혼자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 씨가 문을 열고 놀라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유진 씨가 오셨습니다. 태유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윤은 경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제 쿠키와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왔어요. 저 변하고 있어요, 태윤.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태윤은 회의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보다 제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태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청문회까지 제가 손님 방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판사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일된 가족의 모습이요. 뭐라고요? 생각해봐요. 판사들은 부모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화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면 양육권 문제가 더 쉬워질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태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볼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전화 기다릴게요. 그녀가 떠난 후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간 후 태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태윤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태윤은 유진의 방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집에 산다면 태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떠날 거예요. 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유진 씨는 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2명의 여성이 권위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어요. 제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태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태훈이 떠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그리고 그는? 생각해보세요. 태훈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법적 전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가 힘들게 만든 이 따뜻한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는 아파트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이들의 손바닥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서하가 그린 낙서가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이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차갑고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태윤은 대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문 밑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유진 씨, 생각해봤어요. 답은 아니오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 가족을 연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거짓 화해가 아니라요.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요, 태윤.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화해를 거부했다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숙 씨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유진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많이 나 보여요. 태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당신 정말 날 거부한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한테 홀린 거예요. 그 호텔 직원한테. 이건 대훈 씨와 상관없어요. 이건 아이들에 관한 거예요. 아이들?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이들은 제 이미지를 위한 거였어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가족.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태유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유진은 이제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전략이었어요. 팔로워를 늘리고 브랜드 계약을 따내기 위한. 당신은 그냥 부자 남편이었고요. 전부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가 복수할 차례예요. 저 아이들을 빼앗아서 당신 인생을 파괴할 거예요. 태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진이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혹한 사람.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태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네, 아이들 방에서요. 베이비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태훈이 작은 장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요. 태윤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모든 걸요? 네. 그녀가 아이들을 전략이라고 부른 것, 당신을 이용했다는 것, 복수하겠다는 협박, 모든 게 녹음됐어요. 태윤은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네.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증명할 수 있어요. 태윤은 안도감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태훈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유진 씨는 더 이상 거짓말로 숨을 수 없어요. 아이들 방에서 도윤의 온가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것입니다. 태훈이 일어나려 했지만 태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과 서하가 침대에서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단순한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는 그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킬 거야. 약속해. 서하가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완벽하게 발음한 것입니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완벽한 순간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쉽게 만든 거짓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훈이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이기니까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무기로 사랑을 방패로 하여. 유진의 말들이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빨래방으로 태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 태윤이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에서 들은 거 모두 진짜였어요. 유진은 아이들을 거래 수단이라고 불렀어요. 판사를 속이기 위한 연기라고 인정했어요. 태훈은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이들과 어떤 연결도 갖지 못할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저는 사실만을 가지고 법정에 설 거예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가 주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을 당신 없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 자신 때문이기도 해요. 대운의 숨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 모니터에서 서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갈게요. 대운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서하가 침대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바닥에서 떨어진 토끼 인형을 집었습니다. 이게 필요했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인형을 건넸습니다. 서하는 즉시 진정했습니다. 인형을 꼭 안고 다시 누웠습니다. 대운이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했습니다. 태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고 능숙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요. 태윤이 속삭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대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주의를 기울일 뿐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윤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예요. 더 이상 타협은 없어요. 우리는 진실만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우리? 대운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리. 태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태윤은 아파트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서하의 그림,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 소파 위에 작은 담요,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달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완벽하지 않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대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것입니다. 태윤은 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듣지 못했지만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 제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운 사이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사업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남자, 아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 회사가 전부였고 가족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서하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도윤이 잠들기 전에 항상 코를 문지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운, 그녀는 그의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유진의 녹음을 들려줄 것입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운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전쟁 준비와 같았습니다. 유진은 소셜미디어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 아기들을 보고 싶어요. 부모 소외는 학대입니다. 각 게시물마다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태유는 변호사 민석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민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그녀의 진짜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그녀 편이에요.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죠. 사실이 아니라요. 태윤은 좌절했지만 대운의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안정성, 일상, 돌봄. 그들은 모든 것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대운은 또한 태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저귀는 이렇게 접어야 새지 않아요.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목욕물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하세요. 손보다 더 민감해요. 때를 부릴 때는 먼저 이유를 파악하세요.
배고픈지 피곤한지 아픈지 태유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그들은 쌍둥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유모차에서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대운이 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 남자. 태윤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같아요. 대운이 속삭였습니다. 태윤은 화가 났습니다. 유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대운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무엇을 찍든 우리의 진실만 보일 거예요. 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산책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주일 후 진혁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를 세심하게 검사했습니다. 놀랍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하와 도윤의 발달이 평균 이상이에요.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 모두요. 정말요? 태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이런 안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에 등록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태윤과 대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들은 여러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시설들, 국제 프로그램들, 하지만 어느 곳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태윤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유쾌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쌍둥이시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대운이 모든 질문을 했습니다. 일정 급식 안전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 인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 등록을 하셔야 해요. 사진, 신분증, 비밀번호. 등록된 사람만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허위 서류를 가져온다면 원장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확인해요. 그리고 CCTV가 모든 곳에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태윤은 안도했습니다. 좋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생각하네요. 대운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대운은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요. 어린이집의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윤이 직접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운이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윤은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윤 씨,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여성이 서하와 도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본인이 엄마라고 주장하면서요. 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원장 선생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진이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완벽한 아빠가 오셨네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데려갈 거예요. 서류를 보여주세요, 세요. 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원 명령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틀렸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요. 이건 위조예요. 뭐라고요?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비서가. 당신 비서의 실수였다고요? 태윤이 냉소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만든 거죠?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CCTV에 녹화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순간부터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잠깐,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조 서류로 제 아이들을 유괴하려고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서서 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태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제 거예요. 제게 속해 있어요. 아니에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가정이 필요해요.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요.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원장이 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해요. 우리가 제때 막았어요. 태윤은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선생님과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몰랐습니다. 순수하고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켰어. 항상 지킬 거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윤이 모든 것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 씨가 모든 선을 넘었어요.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CCTV 녹화, 위조 서류, 증인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태윤과 대훈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훈 씨, 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진짜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의 눈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이비 모니터에서 서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나빴습니다. 둘 다 일어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대훈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태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요. 어린이집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윤은 즉시 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CCTV 영상, 위조 서류, 원장과 선생님들의 증언, 모든 것이 법적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보안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윤은 매일 아침 서하와 도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점심에는 화상으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한때 차갑고 몸이 건조했던 아파트는 이제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손바닥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윤이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하도 뒤따라왔습니다. 아빠! 아빠! 두 아이가 함께 그 단어를 외쳤습니다. 명확하게 확신에 차서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몇 달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훈은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태윤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네. 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보상이에요. 모든 노력, 모든 헌신에 대한.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윤이 대운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부엌에서요, 간단하게. 대운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 몇 가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들은 웃었고 추억을 나눴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태훈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지만 차가웠어요. 지금은 난장판이죠. 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2주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태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영구적으로 머물 생각은 없나요? 태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일부로서요. 태훈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임시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도 변했어요. 이곳이, 이 아이들이,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윤이 접시를 건네고 태훈이 닦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닿은 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훈 씨, 태훈이 속삭였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게 이건... 하지만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시간을 갖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옳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미소, 그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태훈. 그녀가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공, 돈, 명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부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2 아이였습니다. 진짜 성공은 그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훈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일상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태훈은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 일정표, 의료 기록, 발달 단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쉬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막고 있어요. 이게 부모 소외예요. 심리적 학대예요. 댓글에는 동정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불쌍한 엄마.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해요. 여론은 여전히 그녀 편이었습니다. 태윤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요. 태훈은 침착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강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훈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계속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즉시 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촬영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괜찮아요. 공공장소예요. 하지만 유진 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석 변호사는 이 소식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들이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유는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책을 읽고 함께 웃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서하가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마다 태유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윤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아버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태유는 아이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대운이 안에서 서하와 도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들은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유는 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요. 대운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기로, 배우기로, 변하기로. 태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남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진심이라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싸워야 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싸운 것처럼 이것도 위해 싸워야 해요. 태유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며 무언가가 서로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우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단지 2주였습니다. 임시 일자리, 빠른 돈, 대학 등록금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심장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도,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윤. 그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태윤도 깨달았습니다. 유진과 결혼하려 했던 남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차갑고 거리감 있고 성공에만 집착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유진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은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된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들어와 조용히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될 거예요. 태윤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이길 거예요. 태윤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고 올게. 현관에서 태윤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기자들이 입구에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소박한 검은색 드레스, 단정한 머리,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그녀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중년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 아기였을 때의 쌍둥이를 안고 있는 사진들,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제1회인은 부당하게 자녀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상황을 조작하고 외부인의 영향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대운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녀가 문제인 것처럼 유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저를 멀리했어요. 저는 그저 다시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태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석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진혁 선생님의 의료 기록, 일정표, 수백 장의 사진들, 어린이집 CCTV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진의 녹음된 고백. 아이들은 전략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는 녹음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대운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태윤의 헌신, 만들어진 안정적인 환경. 강태윤 씨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대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우고 노력하고 매일 나타나는 아버지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진심이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청문회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48시간 내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태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운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하와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태윤은 그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이 그의 긴장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윤과 대운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식사 후 태윤이 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모든 게 잘 된다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곳의 일부예요. 제 삶의 일부예요. 대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여기 보모가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그녀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리고 당신을.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들 둘만 남았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대우는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녀의 것과 같았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태윤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미 그들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인내심과 존중과 진정한 헌신으로 만들어진 사랑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울릴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울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변호사였습니다. 태윤은 손이 떨려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운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윤 씨, 결정이 나왔습니다. 침묵. 태윤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주 양육권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유진 씨는 감독회 방문할 수 있는 권리만 갖습니다. 태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판사는 녹음된 고백 위조 서류 시도, 그리고 당신의 명백한 양육 참여를 근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했던 것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바닥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빠가 지켰어. 너희를 영원히 지킬 거야. 대운이 문가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는 집을 얻었어요. 다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공개적으로 판결에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고백이 퍼졌고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를 지지했던 브랜드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프로젝트를 줄이고 공공주택 사업에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보다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우는 공식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유는 가족을 데리고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들은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서하와 도윤은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태윤과 대우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 신라호텔 연회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운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유진 씨와 결혼했겠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었을 거예요.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줄래요? 대운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머물렀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서하가 달려와 구겨진 들꽃을 대운에게 건넸습니다. 대운 언니, 도윤은 너무 빨리 달리다 자신의 발에 걸려 태윤의 무릎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고 깔깔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태윤은 대운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용기로 재건되고 마침내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평판은 손상되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 사랑하는 여인, 의미 있는 삶. 진짜 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대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서하와 도윤이 함께 외쳤습니다. 아빠, 대운 언니.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금빛 오후 햇살 아래에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태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결혼식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만약 대운이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돕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태윤은 실패한 결혼식을 통해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공개적 수치를 통해 진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그들은 함께였으니까요. 가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